오늘 배우는 주제는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조선과 일본은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역사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발표도 몇 번 진행하였지만 일본사에 대해서는 특히 이 시기 여러분이 좀 낯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일 간의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배우기 앞서 몇 가지 두 양국의 차이를 배경 지식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우선 양국의 정치 체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은 당시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춘 통일 왕조입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전국을 일원적으로 장악하는 통일 정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학습지에 보이듯이 무로마치 막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군사 정부가 존재하지만 이 무로마치 막부의 정치적 영향력의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각 지방에는 유력한 세력들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막부가 힘이 약하면 제멋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조선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특히 그 다음 시기인 전국시대, 중국사에도 춘추 전국시대가 있지만 일본에도 전국시대가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센코쿠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센코쿠 시대에는 막부조차 유명무실해진 혼란기입니다. 이 혼란한 시기가 100년 정도 이루어지다가요. 이걸 통일하는 일본사의 영웅들이 등장하죠. 그 영웅들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인물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조선과 일본의 양국의 정치 체제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서로 양국이 교류를 통해서 원하는 바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일본에게 뭘 원할까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없고 왜구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선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당시 분열되어 있던 일본은 또 일본의 여러 세력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교섭 대상으로 삼아서 외구 문제를 해결할지 조선은 늘 이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한편 일본은 조선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막부나 다이묘 같은 지방의 큰 호족 세력, 이런 세력들은 팔만대장경 같은 대장경의 문화 수입 또는 경제적인 무역 이익 이런 것이 중요했습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일본의 대부분의 하층민들은 생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이 해결을 위해서 쌀과 곡식, 각종 그 잡곡 같은 미곡을 조선에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초기부터 왜구는 정말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은 무로마치 막부가 건재했을 때는 막부와 교섭해서 또 그게 안 되면 지방의 다이묘들과도 교섭해서 상인이랑도 교섭해서 계속 왜구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요. 한편 군사적으로 대책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구는 끊임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그 왜구에 대한 회유책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회유책이라는 게 당근이죠, 당근. 왜구의 우두머리급인 인물들에게 귀화를 권하면서 결혼까지 알선해 주기도 하고요. 또 교류하러 오는 상인들, 일본 상인들을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무역을 워낙에 원하니까 그래, 합법적으로 무역을 해라. 밀무역을 하지 말고 이러면서 세 군데 포를 열어서 항구를 열어서 일본 상인들이 그 지역에 자유롭게 상업할 수 있게 해주고 원하면 거주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어주었던 세 군데의 항구인 삼포에 사는 일본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들이 거주구역을 넘어서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 또 일본인들이 이렇게 회유하는 데 드는 비용도 조선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단속하고 통제를 했더니 일본인들이 이 삼포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중종 때 삼포외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지만요.
아무튼 좀 풀어주었더니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니까 다시 이것을 강하게 조선 정부가 진압합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허용해 주었던 교류도 일시적으로 단절해 버립니다. 몇 년 후에 이제 무역을 풀어주긴 하지만 1년에 교역할 수 있는 양을 예전의 절반 정도로 줄여버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조선은 왜구를 없애기 위해서 적당히 군사적으로 진압도 하면서 회유도 하면서 이렇게 조선의 외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는 점차 한계를 맞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상황이 있었고 한편 일본은 어땠느냐? 약간 대항해 시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에 특히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이 동남아시아 쪽에 무역 거점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자주 동남아시아에 드나들다가 1543년경에 타이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던 포르투갈 배 한 척이 큐슈 근처 한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이 핀투라는 사람인데요. 이 핀투가 일본인에게 바로 일본말로 대뽀라고 하는 조총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임진왜란과 조총. 이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는 전국 시대를 맞아 전쟁 중이던 일본 각지 무장 세력들의 어떤 판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인데요. 앞에서도 나왔었죠. 이 오다 노부나가는 기존에 긴 그 무사도를 들고 전쟁하던 당시의 전쟁 풍속을 일변시켜서 조총을 활용해 자신의 라이벌에게 크게 승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굉장히 전국을 통일하면서 통일의 기반을 닦았지만 완전히 통일하지는 모르고 부하의 배신으로 죽게 돼요.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후계자로 등장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를 이어받아서 마침내 1597년 16세기 말에 일본을 통일하게 됩니다. 바로 막부를 열기 전에 조금 욕심을 부리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집권 기반을 닦은 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조선과 명으로 돌리게 됩니다. 야망이 일본 열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것이죠. 실제 목표는 조선도 아니고 명도 아니고 인도까지 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야망인데요. 아무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조선 국왕에게 희한한 요구를 합니다. 조선 국왕아, 나에게 친조하여라. 친조가 뭐였죠? 국왕이 직접 와서 조공을 바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 조선 국왕에게 명나라를 우리가 외가칠 것인데 앞잡이가 되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당시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대하고 있는 명나라를 공격한다는 것도 우리가 앞서 막아야 할 만큼 어처구니가 없는데 하찮은 그 오랑캐로 치부했던 외에 조선 국왕이 친조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히데요시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찰나에 이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